안녕하세요. 진정입니다. 영혼의 책 읽기. 오늘은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일본의 마스노 슌묘 스님의 청소법에서 영혼을 울리는 문장을 만나볼 텐데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면에서 풍요롭다고 말하는 요즘. 우리는 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청소라는 행위를 통해 마음을 닦고 수련하는 것을 마스노 슌묘 스님은 제안합니다. 좋은 운을 부르는 기운을 만드는 청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방 정리나 청소를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청소란 마음을 닦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산뜻한 자신으로 있기 위해 청소에 전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운을 좋게 하려고 청소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 확실히 운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먼저 방 정리나 청소를 함으로써 자신이 머무는 환경이 정돈됩니다. 말끔히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청소는 마음을 정돈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자기 몸을 정돈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정돈되면 사람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고 자신의 본성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 행운의 여신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재빨리 운을 잡을 수 있겠지요. 청소하고 환경을 바꾸어 심플한 상태가 되면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덮여 있거나 깔려 있던 흐림이 제거되어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을 청소할 것인가? 수행승이 있는 산사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철저하게 청소합니다. 경내를 구석구석 깨끗이 쓸고 법당을 공들여 닦습니다. 더러워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기 위해 청소합니다. 산사에 갔을 때 기분 좋다, 상쾌하다라고 느낀 적은 없나요? 또는 잘 다듬어진 정원이나 법당에서 등줄기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든 적은 없나요? 산사를 찾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팽팽한 기분이 드는 것은 말이 아닌 공간 그 자체가 설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내에 잡초가 무성하고 법당 안에도 휴지가 널브러져 있다면 어떨까요? 불쾌한 기분이 들어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지겠죠. 아름답게 정돈된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름답게 합니다. 또한 청소하는 행위 그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한 점 흐림도 없는 거울 같은 마음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티끌과 먼지가 쌓입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은 땡땡한 사람이다 라는 선입견이나 어떻게든 땡땡을 손에 넣고 말겠다 라는 집착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티끌과 먼지가 한 점 흐림도 없는 거울 같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선입견이나 집착에 휘둘려 괴로운 것은 다름 아닌 자신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티끌이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더러움 하나를 털어내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티끌 하나를 걷어내면 그만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흐려진 마음을 닦아 반짝반짝 빛낸다는 생각으로 청소를 합시다. 정돈된 공간에서 지내면 마음 역시 흐려지기 어렵겠지요. 청소란 더러움을 털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더하기 대신 빼기로 정돈하라. 당신의 잠자리는 편안한가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워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몸은 녹초인데 눈은 말똥말똥, 머릿속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날이 많다면 침실 환경을 재점검해 보세요. 이불이나 침대 주위에 전자제품이나 잡화, 책 등이 여기저기 놓여 있지는 않나요? 또는 장롱에 있어야 할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침구를 방 한구석에 그대로 쌓아두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재빨리 정리하여 최소한의 물건만 놓아둡니다. 사람의 뇌는 잠든 사이에도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낮 동안의 체험이나 배운 것, 생각한 것들을 정리하여 뇌에 정착시키는 작업입니다. 또한 꿈은 정보를 정리하여 기억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그저 몸만 눕힌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잡동사니가 넘쳐나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침실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심신의 피로를 덜고 내일을 위한 활력을 충전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침실에 자기의 취향이나 취미와 관련 있는 물건을 두고 그 물건들에 둘러싸여 잠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거실이나 서재에 둘 수 없는 물건을 침실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실에는 가능한 한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수행승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밖에 없습니다. 깔끔한 환경에서 자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잡다한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줄일수록 기분도 산뜻해지고 행동에도 헛됨이 사라집니다.
더하기가 아닌 빼기로 침실을 정돈합시다. 자신의 발밑부터 잘 살펴보라. 사찰의 현관 입구나 계단에 들어서면 가카조고나 간가카라고 쓰여있는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글귀 모두 자신의 발밑부터 잘 살펴보라.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발밑을 잘 살피라는 말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벗은 신발을 정돈해 두지 않는 사람은 마음도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거나 미래로 날아가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작 신발 벗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벗은 신발이 삐뚤어져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물건이 삐뚤어져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즉 그만큼 감성이 둔하거나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하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당신 집 현관에 놓인 신발은 어떤 모습인가요? 만약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을 때 바로 가지런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발밑부터 잘 살펴보세요.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청소를 통해 덕을 쌓는다. 종종 복지시설 등에 돈이나 물품을 익명으로 기부했다는 뉴스를 듣곤 합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분은 참으로 멋진 음덕을 쌓고 있구나 하고 감동합니다. 음덕이란 남볼래 좋은 행동으로 덕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아하고 품위 있게 조용히 선행을 베풉니다. 사실 음덕을 쌓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를 해보세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집 앞에서든 쓰레기가 눈에 띄면 줍습니다. 더러워진 곳은 쓱쓱 닦거나 쓸거나 합니다. 그것을 묵묵히 행합니다. 그 장소가 깨끗해지면 당신의 기분도 좋아지겠지요. 그리고 음덕도 쌓입니다. 일본의 정통적인 풍습이 많이 남아있는 교토에서는 집 대문 앞을 청소할 때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웃집과의 경계보다 양쪽으로 1m씩 더 넓게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딱 1m로 정합니다. 물론 누구도
집 앞을 쓸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도 음덕의 한 형태로 옛사람들의 독특하고 세심한 표현입니다. 교토에서는 기업에서도 아침마다 사원들이 사옥 앞 도로를 청소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어딜 가든 쓰레기 하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남아있는 것은 교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대한 긍지가 높아서겠지만 또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 마을을 위해 휴지를 줍거나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실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 받는 것입니다. 시험 삼아 눈에 띈 휴지를 주워 보세요. 기분이 맑고 밝아질 것입니다. 음덕을 쌓는 것의 진정한 공덕은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사는 공간을 소중히 해야 하는 이유. 어떤 물건이든 100명 이상의 사람 손을 거쳐야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은 무엇 하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사는 집을 바라보세요.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가구, 식기, 의류, 전자제품, 인테리어 등 그 모든 것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벽이나 바닥, 천장, 자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는 집에도 그 집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목수와 기술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완성하기까지 무더운 태양과 차가운 바람을 견뎌왔을지도 모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때론 쉬고 싶은 날도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열심히 작업한 그들 덕분에 당신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공간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니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게 일인데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곳에 담긴 마음이 귀중한 것임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물건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물건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겨나 우리 곁에 오게 되었는지를 떠올리면 감사함과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사는 공간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각각의 물건이 있어야 할 모습을 재점검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깨끗하고 심플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지내면 저절로 마음이 닦여 순수한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